화요일 초선 열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초선 의원들과 정치난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용태입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우리 허은하 의원님 지역구가 좀 정해진 겁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괜히 또 괜한 질문 제가 드렸나요? 네, 식은땀 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근데 12월 말이나 지금 정도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곳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장경태 의원님 그 지역구 네. 동대문 을에 신청을 5월에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의결이 됐었죠. 조강특위에. 네.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에서 다시 재공모해라라고 해서 합격증 기다리다가 다시 네. 시험 보면서 면접까지 마쳤고요. 예. 뭐 12월 말이나 1월 정도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 초선 열전 두 분이 오랫동안 이제 호흡을 맞춰 오셨는데 아마 예상대로였다면 동대문 을에서 총선에서 한판 붙을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타당이고 경쟁 상대일 수도 있지만 이 초선 열전이 총선 열전이 될 수도 있었던 그렇죠. 사안인데 그렇죠. 이응만 붙이면 근데 선출된 지도부가 의결했던 사항을 비선출된 비대위가 바꾼다? 이건 좀 사실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납득하기 두고 봐야죠.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함께 경쟁하실 분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상대가 되기에 네. 좋다 이 말씀이네요. 허은하 상대가 의원님이. 합리적이면 네. 저도 즐거운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비상식적인 분들이 오시면 정말 뭐 고소 고발로 난무하겠죠. 24년도 총선 때 뵙겠습니다. 네, 꼭 뵙고 싶습니다. 두 분 꼭 동대문 을에서 한판 붙기를 바라면서 자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최고위에서 박지원 전 원장 복당을 시켰던데 안에서 내부 이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말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을 비롯해서 굳이 지금 급하게 예산안 처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당할 필요가 있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자라는 이견들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복당을 반대하거나 이런 거기보다는 이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자라는 거였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 선출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복당하더라도 안철수 의원도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아니고 복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탈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민주당 입당한 전력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열린 정당이다. 언제든지 전대율 당원 100%가 되시더라도 네. 또 결선 투표가 시행되시더라도 여러 가지 탄압이 당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 복당 얘기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도 네. 만약에 민주당 입당을 신청하시면 복당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건 저희는 문이 열려 있는 정당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 그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원장 뭐 복당 보류했다가 바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결정해서 되고 그 부분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습니까? 우선 뭐 타당이니까 네. 당무와 관련된 사안을 제가 뭐 왈가왈부하기는 애매합니다만 그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 당 스스로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견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이 있는 것이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박진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관계자시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 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처럼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인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빠르게 받으려고 하나라는 생각. 그 피살 공무원 유족들께서는요. 민주당이 그 박지원 전 원장에게 정치적인 면죄부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예. 생각하고 또 민영배 의원 또 복당 얘기하던데.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 예. 주셨어요. 그건 뭐 그때 검수완박 때 위장 탈당쇼 했던 거를 그냥 인정하시는 거죠. 스스로 공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민주당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겉모술수 정당이라는 것은 뭐 국민들한테 스스로 이제 자백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뭐 일단 저는 민영배 복당님 네. 복당에 대해서 찬성이고요. 빠르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안건 조정이나 이런 국회법상 절차가 민주주의 원칙의 절차에 너무 까다로운 또
위배되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권모술수 정당은 지금 국민의힘 아닌가요? 네,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대룰 관련해서 지금 당원 100%로 하겠다. 이게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저희 앞서 김종혁 비대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비대위가 결정을 했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단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왜 이런 국민들에게 회초리 맞을 일을 자초하는지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당원 100%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이 민심을 이제 배제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설이라던가 뭐 언론에서도 그 공격, 그 비판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당이 과거에 개파 줄세우기 이제에 만연했던 총재 시대로 좀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국민들이 보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뷰 중에 초재선 의원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다 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한 분이 허은하 의원님이셨습니까? 아, 그 한 분은 초선 모임을 갑자기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27분이 참석을 하셨고 예. 그중에 최재형 의원께서 최재형 의원이 예,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땐 예. 제가 그 참석을 일정 하지 때문에 참석을 않으셨군요. 못했었고요. 아, 초선 중에서도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예, 우리 겉으로 김종욱 비대위원은 딱 한 분 반대했다는데 그건 또 아니군요. 네, 초선이 60분이 넘는데 그중에 27분 참석하셨고 아. 그중에 뭐 현장에 계셨던 분은 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말씀도 있기는 한데요. 현장에 네. 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우선은 그랬었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언론에게 목소리 내고 계신 분들은 뭐 여러 분 계시죠. 네. 너무 좀 급했던 거 아닌가 지금 허은하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원이나 또 국민 의견 수렴도 좀 있어야 됐던 거 아니냐 급하게 룰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여당은 네. 당심보단 민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마저도 심지어 지금 국민 여론조사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계속 민심을 듣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 김종현 비대위원님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건 최소한 대한민국 정치사에 국민과의 소통을 이렇게 줄인 경우는 그것도 0%로 만드는 경우는 못 봤고요. 저는 최재형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몰랐는데 최재형 의원님은 윤핵관 공부 모임 소속은 아니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대선을 앞두고는 국회의원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캠프를 가동하기 위해서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는 보통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공천 줄 세우기라는 의혹이 있을까봐. 네. 그것도 집권 여당이 70명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공부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정당이 정당으로서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당원 투표 100%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제까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행여나 있을지 그러니까 당원 100%는 그러니까 소위 당심 선거가 아니라 윤심 선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 결선 투표제는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당심 100%로 해도 유승민 대표가 될까봐 절대 안 되게 하겠다라는 보험 조항입니다. 이건 보험 조항입니까? 예. 결선 투표제가 지금 타당히 공부하는 것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싶은데 너무 급하게 기이한 일이라서 공부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진행됐다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그 18년 전에 저희 당이 가장 어려웠을 때 네. 중도 확장을 위해서 국민 여론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해서 룰을 만든 겁니다. 2004년도인가 그랬죠. 2004년도죠.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선거 몇 달 앞두고 하는 것은 사실 충분하게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은 당연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당이 국민을 보지 못하고 또 당원만 바라보면은 어쩌면 지금 저희가 30%인데 이 30% 정당으로 쪼그라들지 모른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싸웠던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OECD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는 자꾸 퇴행하고 있는 것. 아하. 저는 사실 정말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하. 이미 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포괄 정당이라고 해서 기존의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국민을 포용하도록 하는 그런 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은 나홀로 정당이 되려고 하는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혹시 유승민 전 의원 막기 위해서 지금 당원 100% 해놓고도 그래도 혹시나 불안해서 결선 투표제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 특정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당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원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대표를 키워주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다. 아, 오히려 키워주는가 보시는 저는 겁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 이전에 예. 공당의 룰을 바꾸려면은요, 당원들이라던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유승민 의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이게 공당의 신뢰라는 문제에서 그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뭐 타당이지만 찬성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셨고, 근데 예.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희 말이 좀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요. 대학 입시 며칠 앞두고 나서 그 과목별 가중치를 좀 바꾸게 되면은 네. 학생들하고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유승민 의원의 그 혼자만의 그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네. 당내 일방주의에 대한 그리고 또 민심 외면에 대해서 우려하는 수많은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다라고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 걱정들이. 이른바 그 윤심 얘기에서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100%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혹시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어요. 사실상 정치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당에 대한 전대로를 네. 언급한다. 이거는 사실 글쎄요. 제 기억에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그것도 대통령이 당원 100%를 하자. 대통령께서 만약에 국민 100%를 하자 하셨으면 정말 50보 100보 양보해서 개입이라 할지라도 취지가 어떤 건지 알겠다라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네. 당원 100% 하겠다.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겠지만 국민의힘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방금 이제 허은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사실상의 당대표 탄핵 절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냥 당원 당규를 뭐 마음대로 바꿉니다. 정말 누구 의지로 이렇게 당원 당규를 바꿉니까?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바꾸셨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저희는 해봐야 한두 개 조항을 보완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전대로를 그것도 당원 100%로 이렇게는 안 바꿉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임 전국이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당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만은 그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위원들께서 예.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정당으로 저희가 갈 수는 없다. 국민들께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도록 꼭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사회 피격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통계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값, 소득 등 통계를 왜곡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다라는 비판하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장경태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통계는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근거를 뭐 삼는 어떤 이 통계를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삼느냐에 따라서 통계 추정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통계를 뭐 왜곡했다. 이게 사실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학설을 왜곡했다는 말과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론과 학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되건 통계를 저희가 조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걸 빌미로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그런 그 통계도 지금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 그대로 우려 그대로 걱정 그대로 다
좀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통계를 문제 삼으면서 결국에는 다른 경제 지표들까지 문제 삼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좀 감추려고 네. 소득, 고용, 집값 이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을 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 통계가 그 민생과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라면은 그 자체로도 국정 파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생 파탄 사기 행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전 정부 모욕죽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우기기부터 하지 마시고요. 네. 우선은 뼈저리게 좀 자성부터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늘 그 민주당만이 유일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다른 것은 오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저희나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 그 민주당 정부는 정당하다라는 독선에서부터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통계청의 직원의 컴퓨터를 포렌식해서 복구를 또 했는데 특정 내용을 빼거나 담아달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님? 뭐 사실 이제 통계 네. 중에 가장 이제 많은 언급이 있었던 게 부동산 지수 통계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원과 뭐 KB 이 부동산 지수에 대한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한국 부동산원은 전체 주택 대상으로 부동산 지수를 계산하고 KB는 이제 좀 선행된 아파트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통계적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상승률과 이 여러 가지 이 차이는 개수는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걸 참 그러니까 하다 이것까지 별걸 다 한다. 하다 별걸 다 하는 정부 이 정말 권모술수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할 걸 해야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예. 그 진실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진실의 실체는 결국에는 밝혀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란 같은 경우는 사실 2018년도에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 통상 재임 기간 그 2년 안팎인 통계청장 이 13개월 만에 갑자기 이제 교체를 했어요. 황순영 청장에서 강신욱 청장으로. 네. 근데 교체 이유가 분명하지도 않았고 단지 그때 통계청이 재난에 가까운 그 고용 감소하고 소득 분배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했다는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청장 교체가 좀 이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빈부격차가 최악이었다는 통계가 청와대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라는 축축만 있었을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뭐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 그 경제 정책 잘못된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 정책 기반자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인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청장이 책임을 통계청장이 졌단 책임졌던 말입니다. 부분.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복이 그 문정부가 객관적 통계를 발표했던 통계청장에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도 뭐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하.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 같이 짧게 말씀 주시죠. 말씀드리면 예. 통계보다 팩트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 사무장 요양병원 23억여 원 부정수급했지만 무급받는 거나 네. 60억 원 이상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 건보 7만 원 낸 거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팩트다. 좀 통계보다 팩트를 좀 더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와 의제와 관련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동대문 의뢰 우리 장경태 의원. 감사원 지금 그 감사 대상 중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느냐, 특혜가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관저 이전 또 대통령실 이전부터 네. 저희가 2023년도 예산안에 본 예산에 태워서 차근차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구청을 이전해도 혹은 경기도청 이전도 뭐 예를 들면 8년 걸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을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한 달 2주 만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이전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또 제대로 좀 야당에서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두고 본 예산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행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마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했지만 과연 국민께 돌려드렸나요? 다시 한번 영빈관을 사용한다든지 계속 지금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이 여러 가지 경찰, 경호처, 군부대 이전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이 아마 이 정권의 레임덕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윤석열 정권도 아니 윤석열 당시 검사께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겁도 없는 정부가 이게 5년이 뭐라고 정말 겁도 없이 이런다. 가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한번 윤석열 정권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사원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관제 이전 결정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을 포함해서 당연히 저희도 민주당에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누가 어떤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을 왜 뺏었나요? 그런 거 다 당연히 조사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한다는 지금 뭐 거. 감사원이 레임덕을 걱정해서 감사한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죠. 국민감사는 300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면 청구할 네, 수가 있고.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참여연대가 실시했던 거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청구된 내용들이 법령상의 절차를 어긴 것이 있느냐의 여부인 것 같고요.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데 대통령실 뭐 언론과 국민의 관심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선은 감사원에서 감사통에서 청구된 내용 확인해서 위법 여부 밝힐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냐 없느냐라는 것에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 법적 하자 여부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 네. 오얏나무에서 이 갓근 고쳐 쓰지 아. 말아라라는 말과 같이 매사에 좀 더욱더 신중 오해받지 하고, 않게. 예, 예. 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의계약 관련 부분요. 김건희 여사 인연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통해서 관저 공사 맡았다. 그 부분도 들여다볼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시회를 후원했던 여러 네.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저 리모델링 그 공사 맡았다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령과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 준수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뭐 근데 대통령실이 하는 모든 걸 물거들어지고 진짜 하면 뭐 100이면 100이고 뭐 1000이면 저 다 의혹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추진 과정이 그 법규를 준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규 지금은 준수 여부, 그러니까 예.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감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지켜봐야 된다. 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장윤태 의원님 뭐 정리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실의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이 리모델링의 자격이 저는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 그리고 정말 영세한 업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여러 가지 관저 공사를 못 한다고는 건 아니지만 네. 굳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굳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사실 엄청 이거 문제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예고를 네. 예고편입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삼성 오너가나 LG 오너가랑 예를 네. 들어 뭐 윤 대통령이나 사모님이 친하다. 그런데 TV를 샀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 뭐든지 TV 말씀하시는 삼성 거죠? TV 왜 이렇게 전자제품이 많냐 네. 그 집에 관저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100이면 100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네. 우선은 감사원에서 국민감사 청구된 사안은 감사하기로 이제 법규에 있어서 의혹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업체가 삼성 정도의 업체입니까? 그 전 브랜드 국민이 얘기를 해드렸던 이용하는 거고요. 제품이 있습니까? 예를 뭐 드신 거니까요. 예를 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좀 이게 절차상 법규상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그걸 이제 살펴봐야죠. 보고 예. 그 이후에 하는데 지금 장경태 최고의 말씀은 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넌지시 좀 네, 기우제를 말씀을 자꾸, 하셨던 예. 것 같습니다. 뭐 또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고요. 좀 시간이 좀 다 됐는데 국정조사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야당 그냥 개문 발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야 3당을 네. 비롯한 국민의힘과도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이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또 책임자 처벌까지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는데요. 45일을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 합의가 지금 계속 이제 2주 이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많은 국민적 관심을 좀 저희가 근거로 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국민의힘 참여합니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가족들의 마음이 네. 먼저입니다. 제일 중요하다. 조선열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